네,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,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 가장 좀 최근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. 그리고 이어서 FOMC 의사록 공개된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억눌려 있었던 시장에 엄청난 낭보를 전해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쭉 리뷰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.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에 뉴욕 증시는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부채 한도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시장도 이틀 연속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이 영향을 받아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? 예, 뭐 협상 자체가 원만히 타결될 거다라는 기대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. 예. 특히 이제 뭐 내년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, 소위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어떤 모습 자체가 전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 자체가 뭐 우려보다는 좀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, 그렇군요. 예, 공화당에서 만약 이제 발목을 잡아서 이게 뭐 약간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적인 타격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계산도 좀 깔려 있어서 쉽게 이제 협상의 타결을 사실은 좀 못하고 서로 잘 물러나지 않겠네요. 물러나지 않는 상황들인데,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최악의 디폴트로 갈 거냐라는 그쵸, 부분에서는 아직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뭐 6월 1일이 정말 엑스데이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, 사실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디폴트 이러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이진 않다. 막판에 어떠한 뭐 벼랑 끝에서 뭐 타협을 볼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들이고,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은 뭐 디폴트보다는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라든지 또 부채 한도의 어떤 금액 자체를 일시적으로 좀 증액을 하면서 협상 기간을 조금 더 갖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, 뭐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뭐 우려의 시각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지만, 뭐 그렇게 파장 자체가 그렇게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좀 하나 최근에 이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금리가 사실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요.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한 3.7%까지 올라갔고,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월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6% 가까이 육박하는 이러한 수준입니다. 좀 불안하다는 거죠, 시장이. 예, 거기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설사 타결이 됐을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재무부가 이제 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를 이제 단기 부채를 좀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그러네요. 시중에 조금 금리 부분에서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협상 결과를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적으로 타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뭐 우려감 자체는 조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엑스데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6월 1일이 옐런 장관이 그냥 딱 정한 날이고요. 그날이 정말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국면에서 오히려 그런 원론적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, 어찌됐든 양측에서 디폴트는 없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조금 더 신뢰하고 계신 위원님의 입장이었고요. 만약에 그걸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잘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합의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계속 반등하고 있다는 건 과연 합의가 이어졌을 때 금리가 다시 내려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네요. 자, 금리 얘기를 하셔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.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.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자면,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로 좀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다만 오늘 이제 발표된 그 5월 달 이제
FOMC 이제 의사록이 되겠죠. 내용의 결과는 사실은 조금은 뭐 시장의 평가를 매파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어떤 강한 동결 시그널보다는 사실은 연준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동결을 주장하는 쪽도 있고. 예. 여전히 이제 목표 물가 수준에 이제 도달하는 데는 좀 아직도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렇죠. 조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어떤 시각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아직은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지난주에 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를 한 부분들이 있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전히 조금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그 인상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여전히 뭐 시장은 뭐 연준 의장도 얘기했지만 결국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고 예.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5월달 고용 지표 예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올 이제 5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금리 동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6월에 동결에 대한 힘이 더 쏠릴 수 있는 뭐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좀 더 물가라든지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럴 수 있겠죠. 금리 인상에 네. 대한 어떤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경기 상황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어떤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연준 내에서도 4분기에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개인적으로는 뭐 동결 쪽에 더 힘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내 금리 인하 예.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든 이러한 쪽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시중금리의 반등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.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 아직까지 5월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꾸준히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금리 얘기를 한 김에 바로 그냥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. 오늘 이제 금통위가 열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동결을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.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도 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괜히 좀 한미 금리 차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일단 오늘 금통위 결과는 뭐 동결 쪽에 대부분 거의 만장일치로 다들 예상을 그렇군요. 좀 하고 네. 있는 상황들이고요.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이제 한은 같은 경우는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라는 쪽으로 오히려 좀 관심이 좀 쏠리고 그래요? 있는 것 더 같습니다. 빠르네요, 확실히. 예. 네.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당초 기대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하방 압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그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올해 전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그 기초로 삼았던 것들은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. 우리나라 수출 경기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거다라는 어떠한 그 기본 전제를 사실은 좀 깔고 좀 올해 경기 상저하고를 전망을 했는데 네네.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우리가 않더라고요. 기대만큼 예. 좋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예. 전망 수준 자체,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 자체가 다소 더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들,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하는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금리라는 부분을 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사실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둔화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래서 3분기 들어가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한 2%대까지도 진입을 할 수도 그래요?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. 좀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.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월 정도 한 4분기 들어가서 결국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동결을 하고 하는 이러한 예.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때 이제 우려들 하시는 게 그럼 한미 간의 금리 역전폭 더 커지는 거라서 아니냐. 그래서 그러네요. 뭐 네. 환율 원달러 환율 자체 더 약세 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.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뭐 금리 격차 더 커질 수는 있죠.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한다면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제가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지만 예. 내년 초 들어가서는 결국 미국도 물가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그 효과를 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희석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화 환율 흐름에
이 한미 간의 어떤 금리 격차 확대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미 금리가 역전된 지가 꽤 됐죠.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이제는 미국 금리도 동결을 예상하고 계시니까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역전 차이를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또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기대감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내 증시 얘기를 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최근에 반도체의 강세인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사실 실적보다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이잖아요. 370달러를 돌파하는 그 22%의 급등세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시연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일단 뭐 요번 실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더 환호를 그렇군요. 좀 하고 있는 것 예. 같고요. 당초 예상보다 이제 주당 순이익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더더구나 이제 2분기 매출에 대해서 향후 매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아주 공격적인 어떤 매출 가이던스를 사실 좀 제출했기 때문에 예. 그것이 시장에서의 상당히 환호를 사실은 유발시킨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AI,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럼 우리가 너무 뭐 결국 연초 대비 100% 이상 올랐으니까요. 예. 상당히 이제 과열 국면에 간 것이 아닌가라는 수 이제 있죠.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근데 최근에 그 BOA죠. BOA에서 발표된 그 자료 중에 하나 보면은 인공과 AI 시장에 대해서 그 베이비 붐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베이비 붐이요. 예,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붐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버블일 수 있는데 그럴 수 그것이 있죠. 이제 예. 더 커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자이언트 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네요. 예. 예. 저 여기서 삐걱거리면 이제 베이비 붐이 완전히 조금 이제 시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. 뭐 그러네요. 아마 그러한 어떤 예. 단계에 있다라는 의미일 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. 근데 저는 이게 뭐 붐, 뭐 과열을 떠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자체가 결국 이 AI 뭐 이러한 인공지능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 대세 상승에 사실은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식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은 어느 정도 다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하루 만에 엔비디아라는 대형주가 20% 넘게 폭등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테마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로 종목 대응도 좀 가져가야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6월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도 지나갔고요. 다음 주면 당장 6월인데 6월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예,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 6월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이 부채한도 협상 자체도 결국 6월 중에는 그러네요. 어떤 모습든지 해소가 되겠죠. 예. 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도 6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텐데 저희는 뭐 말씀드린 대로 동결 쪽에 사실은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을 지금 좀 미국 내 악재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는 어떤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제일 핫한 부분들인데, 그렇죠.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업황이 갑자기 뭐 좋아졌다기보다는 뭐 미국의 뭐 AI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반도체 재고의 감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월에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뭐 지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6월 장과 관련돼서 5월에도 사실은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6월
6월에도 사실은 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시각을 좀 그래요. 갖고 있고요. 뭐 네. 그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 달러화 지수로 이제 코스피를 좀 이렇게 환산해서 보게 되면 예. 올해 사실은 10%도 사실은 안 올랐습니다. 아, 9% 그래요? 정도밖에 오르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. 달러도 그만큼 강했으니까. 예,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결국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 전망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6월에 외국인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, 또 반도체 업황의 추가적인 개선, 뭐또 악재의 소멸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6월 장의 흐름 자체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좀 상단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2,600선을 조금은 넘어설 수 있는 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전략에 좀 담겨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부채 한도 협상이 뭐 6월 안에는 언젠가는 해결을 보겠죠. 예, 해결은 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나타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역시 14일, 15일에 전개되는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는 그 무게감이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은 악재들이 좀 소멸되는, 물론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악재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는 악재들은 많이 소멸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특별대담 한번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